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표대표 표현복입니다. 네, 에세아빠 손철입니다. 야, 오랜만에 저희가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투자 함정 탈출이라는 제목을 타이틀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 저기 누굴까죠? 누굴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 저는 본인 자신? 왜 웃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투자에서 가장 적이라고 하면 본인 자신이죠. 본인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돼서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어떤 오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범하는 오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심리적인 오류를 좀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고객들 말고 저희 주위에 있으신 지인분들이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지 않아요? 에셀아빠님은 또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또 이런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으신데. 근데 저는 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 그냥 모른다 그래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 맞춘다라고 하는 게 뭐 얼마든지 자극적으로 강의할 수 있죠. 이때 들어가면 좋고 이때 팔면 좋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단기적인 기간에서는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운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주가가 뭐 3,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의 뭐 1년 반 만에 890까지 밀렸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어땠습니까? 한 2,000에서 1,500 정도 떨어지니까 이때 바닥이겠거니 하고 들어가고 또 1,300 떨어지니까 또 이때 바닥이겠거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히려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장기간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인 영역에서 마켓 타이밍을 정말 맞출 수 있을까? 그런 분들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자문 좀 받아보게. 네. 표 대표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표 대표님 어때요? 저는 엄청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추적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예, 추적을 해보면 계속 맞추진 않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에셋아빠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운의 영역이라는 걸 인정하시면 예,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운이라고 생각들을 잘 안 하세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빼야 돼요? 아니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저희 고객분들도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죠. 지금 현재 보시는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과거 10년 동안에 각 자산별로 수익률 현황을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언제 들어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그래프만 보면 정말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런 투자자들이 대표적인 오류들이 있는데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정해보면 그 투자 목표와 기간에 대한 불일치인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투자 목표로 잡으신 거에 대한 그 기간과 실제 그걸 준비하는 그 기간이 이제 불일치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목표는 뭐 노후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준비하는 기간은 생각만큼 그 긴 기간을 다 준비하시진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16년도 한국갤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대부분 그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목표가 약 44% 정도가 노후에 대한 생활자금, 그리고 약 13% 정도가 주택에 대한 자금, 그리고 약 12% 정도가 자녀 학비 그리고 결혼에 대한 자금들인 거죠. 상대적으로 장기에 대한 투자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투자 기간, SR분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SR분이 갑자기 깜놀라셨네. 그래서 그러면 투자 목표는 대부분이 그 장기에 대해서 포커싱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
즉,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투자 목표 중에서 노후 생활 자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즉, 투자를 하는 목적이 노후에 대한 생활 자금을 준비한다. 그러면 투자자별로 연령대별로 노후 생활 자금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20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약 19.8%, 즉 노후에 대한 준비 기간이 약 40년 남았는데 노후에 대한 생활 자금을 준비하는 비중은 약 20%. 30대는 노후 기간이 약 30년 정도 남았죠. 근데 준비하는 비중은 약 33% 정도.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 준비하는 비중은 54%.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준비 기간이 약 10년 정도 남았죠. 근데 이때 이제 노후 준비하시는 비중은 62%. 이 뭘 의미합니까, 이거? 그러면 50대가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를 50대인데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대부터 하셨던 분들이 그 나머지 30대, 40대, 50대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잘 안 느네요. 예, 잘 안 는다는 느낌 들어요. 자, 이걸 보면 이게 되게 웃기죠. 투자 목적이 긴 노후 생활 자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장기간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이 표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닥쳐서 준비를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다. 우리 회사님 어떠세요? 이 부분 보니까. 근데 이건 또 설문조사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설문조사 된 것 같아요. 실제 통계청 자료들을 보면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은퇴하지 않은 가정들을 설문조사하는 결과들을 보면 자기는 한 67세 정도에 은퇴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은 62세 때 은퇴를 하시고요. 자기가 은퇴 생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비율이 은퇴하지 않은 가정은 한 절반 정도인데, 실제 은퇴를 하신 분들은 3분의 2 정도가 은퇴 생활에서 매우 불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닥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나마도 50대 정도가 되면 또 노후 자금 외에도 돈 나갈 때들이 많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좀 장기적인 목표는 이제 그 나름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젊었을 때부터 좀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지만, 사실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도 꾸준하게 불입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도 100만 원 넘는 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이제 이런 투자 목표와 기간을 잘 보고 나서 계획을 세우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더 다른 그 자료를 보면, 좀 전에는 투자 목적이 노후 생활 자금이었고, 학자금, 그리고 자녀 결혼 자금, 이것도 이제 상당히 목도 들어가는 자금 중에 하나인데 비슷한 결과예요. 즉 40대가 어찌 보면은 자녀 학비와 자녀 결혼이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에 대한 거는 사전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하시는 비중은 턱없이 작고 대부분 40대 닥쳐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즉 목표와 기간이 전혀 안 맞다라는 거고,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되냐? 그럼 나머지 돈은 뭐 하는데? 일단 나머지 돈은 대부분 다 쓰겠죠. 쓰고 저축할 돈도 자체도 없겠지만, 그 저축할 돈에 대한 상당 부분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주택자금에 쓰인다는 거죠. 즉 주택자금 마련에 20, 30대 대부분이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부분 분들이 돈을 모아서 쓰고, 모아서 쓰고, 모아서 쓰고, 이 행동을 대부분 다 반복되는 패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 보면 마지막 남은 게 없다, 즉 노후 준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주택자금에 대해서 목돈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내 저축에 대해서 한 10% 정도를 줄인다고 한들, 그 다른 자금을 쓴다고 한들 주택자금 마련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을까? 전혀 아니거든요.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고, 상당 부분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 거고, 즉 본인 저축에 대해서 작은 부분을 주택자금이 아니라 다른 저축으로 준비한다고 한다 주택자금 마련에는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투자 목표를 길게 가져가면 그 적은 비중 자체가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가지고는 상당히 큰 포지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았다 썼다 하는 패턴을 가지고 준비하시다 보면 말년이 힘들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시면 투자 목표와 투자 기간이 상당 부분 불일치되어 있다. 우리 표 대표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
뭐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으니까 그 에셋 아빠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거보다 좀 더 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그러면 젊었을 때 뭐 하니까 장기 자금 못 모으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부동산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최근에 또 시장을 보면 뭐 저희 처음에 언제 들어갈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실 그런 형상들이 펼쳐지니까, 그에서 따라오는 뭐 소외감이나 박탈감이나 두려움 뭐 이런 것들까지 반영하면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운이다라고 인정 안 하는 부분이랑 네. 저는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 가는 흐름 아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 원래 해야 될 역할이면 그 시기에 맞게, 예, 제가 이제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뭐 노후 자금이든 주택 자금이든 자녀 교육이든 뭐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 안분을 해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뭉치님 얘기해 주신 부분에 완전히 공감이 되는데, 왜 못했냐, 뭐 그 세액공제해서 연말정산에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은퇴자금 좀 마련해 볼 법한데 왜 못했냐라고 하면, 뭐 쓸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집 마련하느라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중 그렇게 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는 좀, 예, 근시안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크게 보는 좀 시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네. 자, 다음. 또 대표적인 그 투자자의 오류, 뭐 이제 에셋 대표님이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단기 투자죠.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대부분 이게 뭐 주식형 펀드 아니면 뭐 이제 일단 펀드형 간접 투자 상품을 가지고 예를 든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 투자를 할까요? 투자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생각보다 길 수도 있겠다, 이 결과표가.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29.6개월 만에 판매를 한다는 거죠. 우리 에셋 아빠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손해를 봐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도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게 잡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펀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거를 30개월 만에 환매한다는 것도 이제 좀 있지만, 실제적으로 1, 2년 미만에 환매하시는 분들 거의 40%에 달하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또 은행 창구에서 하는 것들 보면 신탁계좌 만들어 놓고 ETF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률 1% 수익률을 뭐 내줬다 뭐 이런 식의 영업적인 관행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은행에서 거짓거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은행이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은행에서 이제 그런 식의 그러면 이제 신탁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가 발생을 하니까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나는 환경에서는 이제 문제가 안 되겠으나,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올해처럼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빠졌을 때 그럼 손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이걸 책임질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약간 자극적인 영업 관행도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투자자들 스스로도 내가 왜 이 펀드를 가입해서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정말 뭐냐, 이걸 좀 고려를 해야 이런 진짜 위험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을 단기 투자해가지고 손해보는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 물론 이제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3년 미만 투자하다가 70%예요. 그럴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가 앞서 얘기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퇴자금 만들려고 했는데 펀드에 투자했다가 3년 만에 찾았다, 이 개념 아닐 거예요. 누가 좋다더라,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운이 좋으면 괜찮은 수익이 났겠죠? 그러면 뭐 찾아 나오시는 거고, 만약에 손해가 나면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나오시는 그런 경우들의 기간이 2, 3년 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관행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더 핵심 포인트겠죠. 제가 아는 뭐 저희 친척 중에 장기 투자하신 외삼촌분 계시거든요. 주식을 한 30년째 장기 투자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장기 투자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의 뭐 일주일에도 뭐 종목을 막 바꿔가면서 그렇게 30년 하셨다고 장기 투자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오류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주가에 대한 예측이죠. 주가에 대한 예측.
이건 내가 잘하는 건데. 네, 잘하긴 하는데 맞추지를 못해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제 글로벌 주식형에 대한 연 평균 수익률과, 그리고 그 주식형 펀드들에 대해서 이 자금 흐름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2014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어찌 보면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그 S&P 500 글로벌 주식에 대한 수익률과 그 수익률에 맞춰서 주식계 펀드에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흐름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얘기가 뭐죠?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죠. 즉 수익이 오르면 돈이 들어오고 수익이 빠지면 돈이 나가고 수익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고 수익이 나가면 돈이 나오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 표는 S&P 500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제 국내 주식형 펀드를 과거 10년을 조사해봐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이게 뭐냐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현재의 수익률을 가지고 이게 미래의 수익률인 것처럼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주가를 지금 당장 오른다 내린다 그 개념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은 현재 수익률을 보고 이 수익률이 지속되겠구나라는 심리가 여기 녹여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이게 S&P 500 말고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른바 그 중국 펀드 있죠. 네. 차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100% 수익률이 났었는데 그때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는 시기가 거의 꼭대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수익률이 엄청나게 잘 난다라고 시장에 알려진 시점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까지 약간은 안 빠지다가 또 주가가 거의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나서 살짝 올라갈 때 이제 엄청나게 환매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상당히 자기 확신에 대한 오류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시고 싶을 거예요. 내가 언제 맞출 수 있다라고 그랬냐? 니들이 맞출 수 있다라고 했지 않냐? 내가 그 말만 따랐을 뿐이다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예. 본인도 못 맞추고요. 그 니들도 못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생각해 봐야죠. 투자는 단순하죠. 투자의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 처음에는 관심들이 없죠. 주가가 빠지니까 불안하죠. 불안하고. 그 중요한 건 그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아무도 안 사요. 근데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해. 근데 주위에 동료분들이 주식 사가지고 내가 좀 재미좀 봤어. 그리고 좀 더 시간 지나니까 50% 재미 봤네? 이러면서 돈을 조금 태우면서 그리고 또 시장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적금 깨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 주가는 빠지기 시작하면서 곤두박질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희망을 가지고 단기 조정이겠지. 좀 있으면 더 오르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더 빠져버리죠. 한 마이너스 30-40% 되면 못 견디고 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은 그때부터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의 심리와 투자자 오조의 대표적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주가는 오르지만 이런 패턴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심리적인 오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에 대해서 이 흐름을 만드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금융 판매인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펀드라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고객들한테 수익률보다는 일단 펀드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오르고 있을 때 잘 팔릴 거고, 맞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케팅에 활발히 이루어지겠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주식 펀드를 권하지는 않겠죠. 이게 어찌 보면 이 패턴이 창고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수익률과 이 반대되는 작은 흐름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죠? 뭐 마무리 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 본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드린 말씀에 좀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이 오르는 걸 내가 운 좋게 딱 그렇게 들어갔다라면 그게 운이라는 거 에셋 아빠가 얘기해 준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나면 장기 투자 통해서 그 운들을 만들어가면 저희가 그런 게 바른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딱 다 안 잊어버리시더라도 저는 이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금융기관에 가시든지 요 질문만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질문만 하시면 바로 호갱 되시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요즘 잘 나가는 상품이 뭐예요? 라고 묻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거 묻는다는 건 아까 저희 얘기했던 대로 오르고 있는 거 추천드리기 너무 편하거든요. 가입하시기도 너무 편한데 그게 계속 지속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다른 관점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모든 데이터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요. 투자 기간을 뭐 10년, 20년 정도로 잡았을 때 그 언제 오를지에 대해서 맞춘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 짧은 기간에 좀 과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만약에 놓쳐버리게 되면 실제 평균보다 상당히 수익률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투자 기간을 놓고 너무 단기적인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장기 투자하는 그 자세를 견지하다 보면 실제 본인의 어떤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그 펀드 매니저들 이론과 실제가 겸비되어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지수를 이기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시장을 이기기가 어려운데 일반적인 투자자가 과연 시장을 이기는 그리고 장기간 반복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려야죠.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그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가장 무서운 적, 본인이죠. 본인이 가장 무서운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다 심리적인 오류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투자자의 오류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얘기 말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 틈틈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캐스터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